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남부발전에서 근무 중이고 이름은 태윤환입니다. 나이는 58이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92년에 입사해서 올해로 3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은 영월인데 그전에는 시인천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영월은 지금 내려온 지가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영월에 내려와서 지금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뭐 집에 올라가고, 그래서 딱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그 혼자만의 생활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아주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직이 3년이 남았는데 정년퇴직할 때까지 영월에서 이렇게 즐거운 여유로운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잘 치지는 못하는데 그냥 손가락의 감각 잃지 않게 그냥 몇 곡 정도는 자주 치고 있습니다. 잘 치지는 못해요, 피아노. 사실 퇴직을 앞둔 가장으로서 걱정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저한테도 걱정이 있기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퇴직, 은퇴라는 건 나의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오롯이 그들만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내가 보았을 때 그게 제가 느끼는 진정한 은퇴와 퇴직인데, 아직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60이? 내가 70? 내가 퇴직을 해? 다 남일이고 너무 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내온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힘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힘들었냐면, 퇴직을 한 3년 남겨놓고 보니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랬을 때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부족함,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없는 만큼 다 가족들한테 돌아갔고,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이 느닷없이 생기는 건 이게 내가 늙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인들에 대한 그 막연한 서러움, 그들은 의식하지도 않는데 막연한 서러움, 한마디를 해도 나는 다르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르게 들은 것 같고, 나의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는 그들이라 하면 우리 가족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외롭고, 심지어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는데, 다행히 뭐 거쳐야 될 과정이었던 것 같고, 힘듦을 거쳐야 될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때 뭐 지금은 뭐 나아졌는데 가장 좋았던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내 편, 아무 때나 내 편 이어준 나의 아내한테 정말 고맙고, 오늘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퇴직을 3년 앞뒀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이렇게 자신있게 에너지 넘치게 지낼 수 있던 건 아마 그 힘든 고비에 나의 아내의 도움이 컸지 않나. 그래서 아마 아내는 영원한 친구라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기를 수시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책 읽다가 좋은 글 있으면 따놓고, 그리고 그날 기억하고 싶은 거 뭐 쏙 적고, 기억력도 또 점점 희미해질 나이고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3박 4일 동안 거기서 있었던 뭐 각종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입장권, 이런 것들, 뭐 지하철 티켓, 뭐 이런 것들 왠지 갖고 싶더라고요. 항공권 이런 거. 이렇습니다. 21일 월요일 일기 쓰고 화요일 날까지 했고, 이제
어제하고 그제는 회사 근무 때문에 일기를 못 썼고 이제 오늘 저녁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언어 구사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 나도 스스로 인지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변이 나한테 의식을 하게끔 했을 때 그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퇴직 시점하고 분명히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나의 모습은 이제 없고 접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제 임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막연한 의식, 뭐 패배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을 너무나 하고 있어서 별일도 아닌데 주변 애들에 대한 그 서러움이 쌓이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갱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쉽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40대에 느꼈던 40대 그 퇴직이라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그런 느낌은 솔직히 얘기하면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 키우고 이런 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퇴직이라는 것도 오겠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50이 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걸 느끼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퇴직이라는 게 나의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긴장은 됐었으나 뭐 누구나 다 맞이하는 퇴직이고 나만 퇴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 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에너지나 활동력이 많이 젊어져가지고 70까지는 뭐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일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온 일을 퇴직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뭐 많은 뭐 이렇게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는 마음에 두지는 않고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나의 노동력을 인정해 주는 만큼의 그 정도만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완벽한 노후 준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노후 준비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아주 소박하죠. 첫 번째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다고 보고 그리고 친구를 새로 사귈 수는 없으니 현재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좀 엄선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나이 불문입니다. 물론 20대에 새로 입사한 친구들도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 연락은 한동안 하지 않았으나 연락이 오늘 왔다 하더라도 어제 통화하고 오늘 또 통화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친구 반드시 친구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취미생활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히 저거 하고 싶다 아니라 나의 능력은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취미를 하나씩 꼭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뭐 음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한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건 양보하겠습니다. 네, 끓여서 지금 저거 한 끼 먹을 거 남았는데 이거를 끓여놔야 안 상하니까 요거 3년밖에 안 남았네. 청국장 끓이는 것도 여기 혼자 살고 있으면서 요리는 좀 늘었네. 청국장 뭐 찌개 밥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먹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힘든 건 요즘에 뭐 네이버 검색을 하든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든 뭐 그 다 이렇게 뭐 영상으로 이렇게 다 배우고 뭐 이렇게 다 처음에는 했죠. 세탁기도 못 돌려가지고 영상으로 애들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눌러 그래도 아직도 세탁기는 조금 불안합니다. 옷을 섞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뭐 이렇게 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죠.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그 뭐 일과 가정과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치중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저는 무조건 가족 위주였거든요. 무조건 아이들, 무조건 나의 아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곳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좀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면 나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살 거고 뭐 사실 뭐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모든 생활의 바탕은 거기가 근간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님이 LG건설에서 퇴직을 했는데 형님하고 나하고는 2살 차이 나지만 형님이 6년 전쯤 퇴직을 하셨으니까 아마 50대, 52, 53 정도 퇴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러니까 그분이 퇴직을 하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난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으라고. 꼭 붙어 있으라고. 자기는 일찍 나온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렇다고 삶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오래오래 붙어 있으라고 그런 말 들었는데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어 있고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정신적인 거겠죠. 늘 얘기했듯이 퇴직을 하게 되면 늘상 나갔던 곳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 낯선 환경에서 늦은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니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뭐 당장 그날 저녁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지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퇴직하게 되면 당장 그날 밤부터는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낯설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뭐 각오는 합니다. 각오는 하지만 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모든 게 다 뭐 집도 그렇고 아마 어떻게 보면 집 앞에 있는 슈퍼나 뭐 다니는 동네 이런 것들도 너무나 낯선 환경일 거라는 거는 미리 예감을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적응을 해 나가야죠. 뭐 퇴직 후의 삶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적응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남이 해주는 건 절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